과거에요. 폭력 조직이나 그 연예인 관련해서 주로 마약 사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관련된 사건이 나왔습니다. 마약 음료 시음 사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저희 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했던 피해자를 검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일종의 확인을 해보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학원 그 강남에 있는 학부모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마약류를 음료수에 섞어서 홍보물로 나눠준 거죠.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학생들이 마약을 뭐 스스로 원해서 투약한 건 아니고 일종의 홍보 전단지에 붙어 있는 음료수를 받아서 먹었던 사건. 먹었는데 거기에 학부모들 인적사항 같은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해서 당신 자녀가 마약을 먹었다. 신고하겠다. 돈을 다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달 3일 서울 대치동의 학원 골목을 돌아다니는 두 여성 손에 연두색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안에는 메가 ADHD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병들이 들어있었는데 모두 마약 음료입니다. 이 마약 음료를 제조한 건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26살 길모 씨였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지시받으셨나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들 조직은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해 돈을 뜯어내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음료에 들어간 마약을 공급한 중국 국적의 36살 박모 씨, 협박 전화 발신지를 국내로 조작해준 39살 김모 씨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 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마약 음료를 만든 길 씨에겐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목입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에게 엄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값싼 마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가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게 굉장히 이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인데요. 그 학생들한테는 대치동 학원 가잖아요. 공부를 잘하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 음료를 마시면 집중력이 강화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음료를 받아갔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적발이 됐는데 처벌 근거가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상대방 몰래 음료라든가 술 같은데 뭐 필로폰 등 마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속여서 먹이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물론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공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제공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이게 마약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모르게 마신 경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처벌하는 방식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마약을 음료수에 탔을 거 아니에요. 술이나 음료수에. 그래서 마약 소지죄. 그다음에 그걸 이제 마시고 마신 사람이 뭐 어지럼증을 느낀다든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상해죄. 이런 걸로 간접적 우회적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적용 법규에 다툼이 없도록. 그래서 입법적으로 소위 말하는 퐁당이라는 마약이잖아요. 상대방 몰래 타 먹이는 걸.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투약한 것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럽에서 이 술에다 몰래 약을 타서 먹여서 그다음에 못된 짓을 해도 못된 짓만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마약을 소지한 부분하고 먹여서 결국 어지럼증이라든가 생리적 기능 장애, 신체적으로 뭔가 이상을 느끼잖아요. 그걸 이제 상해로 봐가지고 상해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차 범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성폭력을 한다든지 다른 범죄를 한다든지 뭐 그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관련 입법안이 뭐 기사에 보니까 있긴 해요. 그 국민의힘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입법안이 있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거는 이게 입법이 어려운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법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사실 그 3, 4년 전에 버닝썬 사건이 터졌을 때도 네. 이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거든요. 비슷한 게 있었죠. 예, 물뽕. 네. 예, 물뽕 관련해 가지고 클럽에서 여성들 몰래 음료나 술 같은 데 타 먹여서 성폭력의 네. 도구를 활용하는 네. 거. 그때부터 문제가 돼 있었는데 사실 그때 입법화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시 이게 다시 불거지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입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입법을 하되 기존에 이제 마약 단순하게 투약한 사범보다 아니면 단순하게 공급한 사범보다는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재질이라든가 양형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번에 마약 음료는 이제 그런 미비가 있긴 한데 저희들은 법조를 적용을 할 때 미성년자에게 일단 필로폰 제공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상해, 이제 약물을 먹여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 그 부분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돈이 안 건너갔지만 그 공갈 미수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기소를 이 해서 제공 부분에 다툼이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가 이제 있거든요. 그 미성년자가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학생들은 몰랐잖아요. 마약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단 그게- 저희들은 적용을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는 그렇게 적용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제공의 개념에 해당이 되냐. 여당 입법 취지가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를 상정한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판례가 나오지 않을까 예, 예, 저는 새롭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